그런 나를 2년 동안 감쪽같이 속였구나 했을 때 충격이 온과 동시에 조금 지나서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아, 이제 벗어날 수 있겠다. 왜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은 바람을 피울까요? 나르시시스트가 바람을 철저하게 감추는 방법 궁금하셨죠?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버려지는 그런 최악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나르시시스트 상대가 바람을 피우는 징후를 빨리 발견하는 방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장다르크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르시시스트를 없앨 순 없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고통받고 피해받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날까지 영상을 올리는 장다르크가 되겠습니다. 모든 이기적인 사람들이 나르는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주위에 좀 이기적이고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넌 나르야 라고 함부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특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나르시스트의 특징을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으로 불륜, 부정, 그리고 바람 피우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바람을 피운다고 다 나르시시스트는 아닙니다. 단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가 바람을 피우는 건 사실입니다.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연인이나 부부 사이처럼 로맨틱한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편하고 또 당했을 때 힘든 일 중에 하나인데요. 이는 나르시시스트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왜 그들은 바람을 피우는 것일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내 현재 있는 내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 즉 나르시즘의 공급원이 뭔가 나의 부족한 자존감을 채워주기에 부족하다고 느낄 때 다른 공급원을 절실히 찾아 헤매기 때문입니다. 그때 종종 다른 이성으로부터의 인정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성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즉 그들은 내가 현재 주위에 있는 배우자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뭔가 나를 예전처럼 인정해주지 않고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걸 대체해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나는 무언가 혹은 가지면 기분 좋은 그 무언가, 무엇이 됐던 나의 자존감을 채워줄 무언가만 됐으면, 무언가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즉 나의 본연의 가치, 내면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외부에서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이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로는 좋은 차, 가진 돈, 많은 돈, 좋은 직장, 큰 집, 럭셔리한 차, 여러 가지 혹은 주위에 영향력이 큰 성공한 인맥이 있으면 그 인맥도 그 공급원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좀 더 지독한 형태의 서플라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즉 남을 깔아내리고 저울질하고 평가절하하며 혹은 지독하게 괴롭히는 것들도 공급원이 될 수 있죠. 나르시시스트들은 주로 이런 만만한 사람들, 공급원이 될 만한 사람들을 주위에 내 사회관계망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괴롭힘으로써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를 이용하는데요. 마치 좋아하는 책들을 베스트셀러? 아니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을 손에 닿는 가까운 책장에 꽂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해, 어떤 내용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읽듯이 그 사람들을 주위에 배치해놓고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것이죠. 단 당신이 그들의 연인이나 배우자라면 항상 같이 집에 있고 특히 가두어진 남들이 들여다볼 수 없는 isolated 된 갇힌 공간에 있기 때문에 더 마음껏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틱 공급원으로서. 하지만 그 주된 공급원이 어느 순간 나의 존재를 좀 눈치채고 호응도 안 해주고 성질나게 했는데 성질을 부리지 않고 괴롭혔는데 괴로워 보이지 않고 이렇게 나르시시스틱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절실하게 바로 다른 이성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당신의 나르시시스틱한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고 해서 당신에게 잘못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상대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분류는 일반적인 분류는 아니에요. 나르시시스트의 분류를 다룬다는 거 꼭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와 로맨틱한 관계에 있다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뭔가 부족하고 아니면 버려질 것만 같은 불안감이 느끼기도 하는데요. 간혹 뭔가 관계가 다 잘 풀리는 것 같을 때도 바람을 피우곤 해요. 왜 그럴까? 아이러니하게도 내 그 나르시시스틱한 배우자가 다른 데 가서 다른 이성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존감을 채우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집에 와서 아니면 나한테 와서는 더 잘해주는 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당신은 더 절망감을 느끼곤 합니다. 왜? 모든 게 잘 풀려진 듯 할 때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믿고 있는 찰나에 이런 배신을 땅 맞는 거죠. 저희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좀 맥락은 다르지만 저희 부부 관계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놓지 못했던 하나의 이유가 그래 바람은 안 피우니까 적어도 다 뒤로 가서 딴짓은 안 하니까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래 다른 사소한 거 다른 문제는 내가 참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마지막 믿음이 바보 같은 나만의 허상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속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영악하고 저 나름대로는 눈치가 좀 빠르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런 나를 2년 동안 감쪽같이 속였구나 했을 때 충격이 온과 동시에 조금 지나서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아, 이제 벗어날 수 있겠다. 마지막 한 가지, 그 가졌던 마지막 믿음마저 깨지니까 모든 게 쉬워졌어요. 아닌 걸 알면서도 그 사람과 평생을 참고 살아도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거란 걸 알면서도 놓지 못했던 저의 7년의 결혼 생활이 그 한 순간에 놓아졌습니다. 내가 직접 쌓아 올린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내 손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미국이라는 이곳에서 홀로 살아가고 다시 사회초년생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게 두려워서, 그리고 가장 큰 게 싱글맘이 되는 거, 그리고 내 아들에게 깨진 가정을, 이렇게 어린 나이에 깨진 가정을 줘야만 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놓지 못했던 그걸 한순간에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와닿았어요. 모든 일어나는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 미래를 약속한 사람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것, 즉 다른 사람과 섹스를 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많은 것을 주는데요. 상대를 향한 통제력, 힘의 과시, 비밀을 감추는 그 스릴감, 그리고 여러 이성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인정감 등 많은 나르시즘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느낌을 줍니다. 동시에 막 신나고 막 희열감을 느끼고 막 몰래 사랑하고 얼마나 더 좋겠어요. 게다가 그들은 바람을 피면서도 너무 철저해서 되게 가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당신은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정신적인 상처를요. 배신감, 수치심, 우울감, 불안감, 불면증, 절망감을 느끼는데요. 이런 아픔을 받지 않도록 미리 눈치채고 알아채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의 아픈 경험을 이렇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불륜부정은 그들의 거대 자신감 특징에도 연관이 됩니다. 즉, 본인이 절대 들키지 않을 만큼 똑똑하고 자신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뭐 두 남자 정도는, 세 여자 정도는 누릴 수 있어. 난 그럴 자격이 돼. 라고 자격감을 느끼는 특성과도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전 포스트에서 다루었듯이 워낙에 거짓말을 하는 게 버릇이 되고 교묘하게 잘했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병적으로 하는 특성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람을 피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단, 자신이 한 행동으로 인해 내가 미래를 약속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데요. 공감 능력이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서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상황에서도, 즉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상황에서조차 바람을 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제가 연애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제는 알고 바람 피우는 징후들을 철저히 알고 초반에 손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아직 데이트를 하고 있다면, 아니면 결혼 중이라도 바람을 피운다는 징후가 있다면 그걸 빨리 캐치해내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상대로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신호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이러니하게도 만약에 상대가 항상 이상하게 쓸데없이 난 불륜 같은 거 절대 안 해. 나는 뭐 너를 배신할 리가 없잖아. 라고 자신이 너무 바람과는 먼 사람이라고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반대로 의심해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다음으로는 자신의 정보나 사생활을 지나치게 민감하게 감춘다면 그 또한 강력한 신호인데요. 특히 전에는 그러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러기 시작한다면 거의 90%입니다. 저의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신호가 되게 강력했는데 바람을 피우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무시했죠. 먼저 예전에는 핸드폰을 그냥 아무 데나 두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핸드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샤워할 때도 화장실에 들고 들어가고 낮잠을 잘 때도 주머니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핸드폰을 많이 주고 있네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같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 음식을 시켜놓고 틈새로 이렇게 시간이 날 때 항상 뭐 기사를 보고 핸드폰을 놓지 않던 사람이 어느 순간 차에 핸드폰을 놓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핸드폰을 안 가져가? 그랬더니 당신한테 예의가 아니잖아. 되게 똑똑하죠. 네, 알고 보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100% 정직했다면 이렇게 대답했어야 됐죠. 같이 밥 먹는데 내 상간녀한테 전화나 문자가 오면 곤란하잖아.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지 정말 맞는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갑자기 생활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직장에 일찍 출근한다든지 만나지 않던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새로운 프렌십이 생긴다든지. 자, 저도 정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똑같은 경우죠. 직장에 7시, 8시까지 출근하던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는 한 6시 반 정도에 나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 4시 반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왜 가? 그랬더니 나 이제 부지런하게 살 거야. 나 일 가기 전에 조깅 좀 하려고 1-2시간 동안. 그래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 한 친구, 전에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다지 친하지 않았던 친구와 부쩍 많이 만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집에서 애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친구와 단둘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친해졌나 보다 했었죠. 근데 그게 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이 상대가 바람이 피운다는 것을 눈치챘을 때 얘기를 하겠죠. 당신 좀 이상해. 아니면 당신 나 이런 문자 봤어. 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모든 반응이 예상하기 힘들고 비정상적인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 반응을 알아야지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바람을 들켰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자상한 구성원으로서 아니면 자상한 남자친구, 여자친구로서 이미지를 쌓았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당신에게 용서를 빌고 그러지 않겠다고 막 빌고 용서하면서 다시 러브 바밍,
즉 사랑 공세를 퍼부을 수 있어요. 혹시나 그러면 당신이 그들을 다시 한번 용서해주고 받아들이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들켰을 때 바로 당신의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가 예전만큼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잖아. 혹은 너 우리 옛날만큼 섹스를 자주 하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바람을 필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도 안 되는 바람 피운 이유에 대해서 말도 안 되고 비이성적인 이유를 갖다 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을 때 죄책감을 느끼시면 안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느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 기억하셔야죠. 저 사람 문제가 있구나. 그 사람한테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이런 핑계조차 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심한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게 뭐? 그래서 뭐? 내가 너 돈 벌어다 줬잖아. 아니면 내가 너 맛있는 거 비싼 거 많이 사줬잖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 너 인생에 아무 영향 없잖아. 라고요. 제가 너무 사실적으로 얘기해서 혹시 오해하실까 그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틱한 관계에 있었던 제 경험상 하나 느낀 건 그들만의 언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 영상 중에 공유했던 경험담 중에 연애 초반에 모든 게 완벽하고 막 사랑에 빠진다고 생각이 들려던 찰나 저한테 질문을 했었다고 했죠. 나 너 만나면서 다른 여자친구 한 명 더 있어도 돼? 라고. 정말 순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 당황함, 황당함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랬을 때 이게 절대 농담이 아니고 진심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혹시나 오케이 하면 땡큐 하고 받아들이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화를 내겠죠. 그랬을 때 할 대답도 준비됩니다. 아우 농담이야. 혹은 나 그냥 그런 커플들도 있으니까 너 한번 제안해본 거야. 만약에 당신이 자기가 너무 상처가 되고 힘들다면 다시는 그런 거 상상도 안 할게 라고 바로 꼬리를 내리죠. 이런 강력한 신호들, 이런 그들만의 언어를 제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결론은 또라이네, 바로 손절, 바로 끊어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만큼은 로맨틱한 관계에 있는 나르시시스틱한 상대가 바람을 피우는 사인을 바로바로 알아채고 적절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본 여러분들만큼은 로맨틱한 관계에 있는 상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를 그 사인을 바로 알아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장다르크 영상 기대된다 그러시다면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뜰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